네, 이번에는 5강이네요. 네, 5강은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에 속성만 또 뽑아내는 겁니다. 네, 2강에서 말씀드렸던 속성 뽑아내기인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거예요.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속성 뽑아내기. 가치 판단을 보류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주로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예의 발라야 돼. 매너, 그죠? 매너가 좋아야 돼. 사람은 주도를 지켜야 돼. 어른들한테 공경심을 표출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치 판단.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하무인하게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막 건드리거나 이럴 때 우리 가치 판단을 해요. 저것은 나쁜 것이야. 그죠? 우리는 또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옛날에 밥을 사줬는데 그거에 대한 보온을 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밥 살게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가치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치 판단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다시피 또 다른 선입견이에요. 아름다운 선입견이죠. 아름다운 색안경. 뷰티풀 색안경. 그러니까 뭐랄까 선하고 착한 거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리고 나쁜 거는 보려고 하지도 않아 라고 선을 쫙 그어서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이분법을 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한 사람의 태도에 반감을 가진 채 그 악한 사람의 태도만 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도덕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어떤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근데 그래도 배울 점이 있으면 그것만 뽑아내야 되는데 싸가지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걸 그냥 배척해버리는 이것을 피해야 해요. 네. 이런 사고 체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맞는 말이 있거든. 즉 태도주의에 함몰돼서 타당함을 실기하지 않는 것. 타당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도 뭐 추앙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차용을 해서 내가 배울 점을 뽑아내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됩니까? 그렇다고 그 악인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악인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장점만 추출하는 거죠. 또는 그 현상을 조망함으로써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지만 판단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의 설득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고스. 논리와 이성이 있어야 된다. 말을 할 때 논리 정연해야 된다. 두 번째, 파토스, path, psychopath, sociopath, sympathy, 공감, 그죠? empathy, 그죠? pathos는 감정이야, 감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ethos, ethics, 윤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어떤 사람의 행실이 바르고 말하는 게 논리 정연하며 그 말이 공감이 될 때 설득이 된다라고 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중요한 순서가 EPL입니다. 진짜 무슨 English Premier League 같죠? EPL. 그 사람의 행실이 발라야 돼요.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 발라야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논리만 들으려 하지 않고 공감이 돼도 저 사람이 평소에 사기꾼처럼 행동하면 안 믿으려 해요. 평소 행실이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이 돼야 되고 로직은 오히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의외로 반대로 로직을 더 보려 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자세를 낮춰서 얘기해도 뭔가 말이 매가리가 없고 약간 쓸데없으면 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태도가 조금 싸가지 없어. 말하는 태도가 약간 꼰세가 안 좋아.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이 타당하면 전 들으려 합니다. 전 반대로 가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EPL이다. 네. 저는 LPE입니다. LPE. 예. LPE.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이 누군가요? 사탄인가요? 아니죠. 히틀러죠. 아돌프 히틀러. 그러면 도대체 박현우 너는 아돌프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그 다음에 인종 우월주의 이런 미친 사상에서 너무 나쁜 놈이잖아. 그냥 배척하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치 판단해야지. 가치 판단을 보류한다고 네가? 전 보류해 볼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악하고 악마스러운 가치, 그런 주장을 해도 이 사람이 무슨 쿠데타 했습니까? 이 사람 선출된 권력이에요. 거기서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독일인으로서 우월한 존재로 이 세상을 평정해야 되는데 너무 핍박받았고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거에 대한 그 벌칙금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지금 꼬꾸라져 있다라고 해서 공포와 어떤 혐오라는 그 감정을 통해 송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 감정에 엄청나게 휘말리는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그 사실을 보려면 히틀러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그 사건을 분석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오히려 이입의 힘을 내려놓고 이입의 힘이 강해지면 에이 하고 방어 기제로 땅 하고 거부합니다. 감정이입을 너무 덜 해야 돼요. 덜 하고 줌 아웃 해서 조망을 해야 돼요. 저 인간들 왜 저렇게 했지? 독일인들 왜 히틀러 뽑았지? 독일인 다 나쁜 놈인가? 독일인들이 다 나쁜 놈이겠습니까? 그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하면 해석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사실 판단을 과학적으로 읊조리는 능력, 그런 사고력,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 정치 철학자가 있죠. 여성 철학자 되게 유명하고 저 너무 좋아하는데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저서, 그 다음에 거기서 The Banality of Evil,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악마야. 쟤는 나쁘게 태어났어. 나는 선량해. 나는 모든 규범과 법을 지키고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열악한 환경에 놓이면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나 아렌트가요. 저는 그리고 이거에 100% 동조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갑자기 경제적 상황이 엄청 가난해지고 열악해지고 모든 곳에 막 취직이 안 되면 뭔가 돈을 갈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뀐다.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인성도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무슨 선과 악의 이분법, 히틀러 나쁜 놈이고 독일인도 미쳤어. 그래서 저렇게 한 거야. 우리랑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겠죠. 정확하게. 그것도 중요한 사고 체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 불법을 저지르겠어요? 저는 일례로 대학원에 엄청 선량했던 형님인데 이게 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박사학위 받고 싶고 나중에 교수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근데 자꾸 해외 유학을 나가고 싶은데 이 국내에서 석사하고 있을 때 교수님, 그 당시 지도 교수가 자꾸 부려먹으려고, 노동력으로서 부려먹으려고 유학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유학 가려면은 현재 지도 교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해주고 막 욕설하고 연구 똑바로 안 해, 새끼야. 막 권위주의로 핍박하고 구박받고 막 이러니까 그 형이 빡쳐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 뭐 했는지 제가 안 말할게요.
진짜 세게 한바탕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핍박받고 구박받고 이 정도가 너무 심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빨간색 로고 박한우의 문학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조커라는 영화 리뷰했죠. 저 조커 너무 좋아하는데 조커도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해고당하고 믿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좋아하던 사람, 존경하던 사람한테 놀림당하고 엄마도 알고 보니 나를 구박했던 사람이고 입양했던 거 다 숨기고 있고 모든 핍박의 플롯이 들어오니까 딱 조커로 되잖아요. 원래 조커가 나쁜 인간이야가 아니라 누구나 상황이 엄청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악인을 옹호하고 비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진짜 가난을 막아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1위고 출산율 최하위고 노인 빈곤율 1위인데 이거 막아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치안만 강화시켜서 오히려 이 공격의 에너지, 이 핍박받은 거에 대한 분출의 에너지가 자살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안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가 치안이 거의 세계에서 거의 최강입니다. 이 정도의 그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치안이 안 좋은 다른 나라처럼 치안이 안 좋은 상태면 아마 공격적인 사건이 많이 벌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구조는 모순이 많은데 치안이 확 좋아버리니까 그 공격의 에너지가 자기로 가학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살률 1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근거는 없는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과 악이라는 건 무슨 기독교적인 과거의 그 종교적인 뭐 사탄, 뭐 천사,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핍박받으면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치의 수단으로 써서 혐오라는 감정을 쫙 끌어올리면 인간들이 탁 응축돼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선동의 위험성까지 배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면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나라에서 절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히틀러가 그렇게 사악했는데도 행실이 바르지도 않았는데도 감정을 땅 건드려서 우리 독일인은 우월하고 유대인은 하등하다. 우리는 세계대전 패배한 것 때문에 그거의 원흉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는 선동을 하면 대중이 the banality of evil, 얼마든지 사악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배워내는 철학자들의 태도란 무엇인가? 바로 가치 판단을 선제적으로 너무 선입견에 의해서 도덕적 선입견을 가미하지 않고 그것을 보류하고 그냥 분석하는 거. 사실 판단을 그냥 분석하는 태도가 이 사고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